도스는 파도가 치는 해변의 단단한 모래 위를 달리며 물가로 날아드는 제비갈매기들을 건성으로 쫓았다. 이른 시간임에도 해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이들,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로 북적였고, 언덕 너머 데크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난간에 걸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운 좋게 취소된 방을 찾아 이곳에 묵게 되었지만 병원이 있는 뉴번 시내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에 머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테드가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 같아 몸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는 검은 머리의 사람이 계속 맴돌았다. 그를 쫓지 않았다면 테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과거 플랫폼이 폭발했을 때 바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치 유령 같은 그 영상이 도너낸 기분이었다. 2번이나 목숨을 구했다는 생각에 이 모든 일이 단순한 환상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다. 검은 머리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도스는 생각을 떨쳐내려 속도를 높였고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달리는 도중 셔츠를 벗어 얼굴에 땀을 닦았다. 멀리 보이는 부두를 목표 삼아 전력 질주하자 다리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려 애쓰면서도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해변의 사람들을 훑으며 검은 머리의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부두에 도착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숙소까지 달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달리기를 마친 뒤의 기분이 시작할 때보다 더 엉망이었다. 도스는 허리를 굽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명확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마을에 온 이후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기분이 들었다. 검은 머리의 사람이나 테드 혹은 턱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만다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가 되어 눈앞에 실제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아만다가 나타나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앞으로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꿈에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할 충만함이 느껴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해변은 이른 아침 방문객들이 차로 돌아가고 휴양객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아 고요했다. 일정한 리듬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지면처럼 들려왔다. 도스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던졌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아만다를 아무리 아껴도 그녀에게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한번 끝냈던 관계를 다시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고통이 느껴졌다. 바람이 강해지며 그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했다. 도스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상태로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며 로비를 향해 걸었다. 아만다는 커피를 마실수록 어머니를 상대할 용기가 생기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뒷베란다에 있었다. 어머니는 마치 주지사라도 방문할 것처럼 차려입고 하얀 고리버들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전날 밤의 일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와 브리지, 게임 도중 친구들이 썼던 말투와 단어 속에서 끝없는 음모와 숨겨진 판단을 찾아내는 일을 즐기는 듯했다. 한두 시간으로 끝날 줄 알았던 브리지 게임은 밤 10시 반이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함께 있던 이들 중 누구도 정말로 집에 가고 싶어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만다는 하품이 나올 만큼 지쳐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이웃 이야기나 손주들 소식, 성경 공부나 커튼다는 법, 평범한 대화였지만 어머니는 늘 그렇듯 이런 일들을 국가적인 중대사처럼 다루며 드라마틱하게 부풀렸다. 아만다는 어머니의 불평 섞인 잔소리가 커피 한 잔을 다 비운 뒤에야 시작된 것에 안도했다. 집중력을 더 흐트러뜨린 것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도슨의 모습이었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려 했지만 깊이로 내려온 그의 짙은 머리카락과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자꾸만 그려졌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안았던 감각 또한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오랜 시간 공통의 관심사로 쌓아올린 신뢰와 우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불과 며칠 만에 그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뢰는 아주 천천히 쌓이는 법이다. 아만다는 여자들이 초반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도 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어머니의 말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어머니는 아만다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지 물으며 생각을 끊어놓았다. 아만다가 컵을 내려놓으며 듣고 있다고 답하자 어머니는 게임 입찰 방식을 더 연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랜만에 하는 게임이라 그렇다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클럽에 가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보라는 조언을 덧붙이며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아만다는 오늘 생각할 것이 너무 많다며 사과했다. 어머니는 작은 의식에 대해 언급하며 비꼬았지만 아만다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했다. 어머니는 전날 밤의 사소한 다툼을 빌미 삼아 아만다의 영역을 침범하려 아침부터 잔뜩 예민해진 상태였다. 아만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덕이 자신의 유골을 뿌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인 클라라 역시 화장되었기에 덕이 다시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그런 자리에는 무엇을 입고 가야 하느냐며 상황이 너무 지저분하게 느껴진다고 투덜거렸다. 아만다는 강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네킹처럼 무표정한 얼굴에 어머니는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다. 아만다는 오늘 아침 제러드나 린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아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어머니가 프랭크의 이름을 꺼내자 아만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젯밤에 나눈 다툼이 떠올라 그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늘 반복되는 일상적인 갈등이었고 프랭크는 이미 그 일을 잊었을 터였다. 프랭크는 괜찮다고 짧게 답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만다가 침묵을 지키자 어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냅킨을 가지런히 펴고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유골을 그가 원했던 곳에 뿌리면 되는 것인지 묻는 말에 아만다는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아무 곳에나 유골을 뿌려도 되는 것인지 허가증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만다는 변호사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미 다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답하며 덕이 계획한 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비웃는 표정으로 두 사람이 친구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아만다는 어머니와 프랭크 그리고 삶을 채운 기만들의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친구였기에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즐거웠고 그는 아만다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이였다고 강조했다. 당황한 기색의 어머니가 예식 장소가 어디인지 묻자 아만다는 반대하는 게 뻔한데 왜 상관하느냐며 쏘아붙였다. 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그저 대화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무리하게 굴 필요는 없다며 쏘아붙였다. 아만다는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 그렇게 들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맞섰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통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애초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그랬을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온 아만다의 탓으로 돌렸다. 이에 아만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정작 어머니에게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어머니는 눈을 굴리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몰래 이곳에 드나든 것은 아만다 본인의 결정이었으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훈계했다. 아만다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반응했다. 어머니는 말을 길게 늘어뜨리며 아만다가 때로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만다는 눈을 깜빡이며 정말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어머니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 중심적이지만 아만다는 그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만다는 식탁 너머의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다른 사람들을 그저 자신의 거울처럼 여기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아만다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했다. 아만다가 덕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묻자 어머니는 아니라고 답했다. 대신 아만다가 프랭크와 겪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 말에 아만다는 내심 움찔했지만 표정과 말투를 유지하려 애쓰며 프랭크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왜 하는지 되물었다. 어머니는 무미건조한 말투로 아만다를 생각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방금 부정하지 않은 사실이 그 점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 일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괜찮으며 결혼 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닌 파트너십이기에 어머니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만다가 그동안 덕과 무엇을 공유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히 그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어머니는 한쪽 눈썹을 치켜올린 채 침묵을 유지했고 아만다는 밀려오는 충격을 억누르려 애썼다. 어머니는 무심하게 냅킨을 정리하며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할지 집에서 할지 물었다. 아만다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해 소리를 높였다. 멋대로 추측하고 몰아세워 놓고는 이렇게 쉽게 화제를 돌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오히려 아만다라고 지적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결혼 생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계의 성패는 결국 아만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단순히 남편과의 문제뿐 아니라 함께 키우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다. 아만다는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을 느끼며 찻잔을 받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배배감만이 남았다. 아만다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린 시절 선착장 근처에서 놀던 수달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들고 뒷마당으로 데려가면 불밭에 앉아 서로를 쫓으며 물장구 치는 수달들을 구경하곤 했다. 그때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믿었다.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수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만다는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으며 수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작년 해변으로 휴가를 갔을 때 파인 놀쇼렛의 수족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새로 생긴 수달 전시관이 있었다. 아네트에게 집 뒤편에 살던 수달들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기에 아네트는 무척 기대하며 함께 갔다. 하지만 그곳의 수달들은 어린 시절 보았던 모습과 달랐다. 수달들은 그저 선반 위에서 잠만 잤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수족관을 나설 때 아네트가 왜 수달들이 놀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아만다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아만다는 커피잔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훑다가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수달들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짜 강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달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우리에 갇혔다는 점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그것은 수달들이 원하거나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었지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 식탁에 앉은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아만다는 겁을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어지던 그때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아만다는 지친 기색의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했다.